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엄정하게 수사를 계속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현재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 피의 사실에는 객관적으로 명시가 되지 않고 이거 아니지 않아? 어? 내 사건의 피의자예요, 피의자. 그 뉴스 못 봤어? 네. 자, 지금 화면 보셨는데요. 네. 이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는 달성이 됐다. 이런 사유로 수용 불허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OX입니다. 수사가 충분했다. O. 충분하지 못했다. X. 특검법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으므로 연장 불허한다 이건데요. 그러니까 충분했다. 네. O. 아니다. 더 했어야 되는데 안 드세요. 잘못됐다. X. OX 중에 하나만 하세요. 이거 없으면 중간 없습니다. 미국에서 고맙습니다. 진행을 도와주세요. 중립은 없고. 자, 진성호 의원께서. 왜냐하면 저는 오히려 특검이 좀 기승전결이 있다 그러면 좀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어쨌든 욕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는 특검에 점수를 준다면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그러나 마무리하기 전에 우병우 전 수석은 그냥 그렇게 만들고 또 하나는 삼성만 하다 보니까 다른 대기업은 못하고 이런 걸 보면요. 어쨌든 굉장히 특검이 수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과유불급 지나치게 한 면이 있을 정도로 했지만 결국 그 기승전결에 대한 어떤 이 컴팩트한 수사에는 한계를 보였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옵니다. 예. 네. 충분히 할 만큼 했답니다. 예. 네. 예. 너무 많이 했다. X. 네, 저는 X죠. 왜냐하면은 이 특검법의 목적과 취지를 잘 달성했다, 수사가 충분했다라고 판단을 누가 합니까? 국민들이 하는 것이고 특검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특검에서 얘기하기를 수사가 미진했고 이를테면 이제만 안봉근 전 비서관 사실 피의자 신분으로 제대로 불러보지도 못하지 않았습니까? 안봉근 전 비서관 참고인 신분으로 13시간 조사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밖에 나머지 대기업들 포함해서 이영선 행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한 이 부분에 포함해서 저는 특검에서 알겠어요. 미진하다고 생각하는 이 특검과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황교안대행이 거부할 권리가 있나 생각하는 거죠. 특검과 국민이 미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황교안 권한대행이 왜 그걸 충분하다고 얘기하냐. 더군다나 잘못했다. 알면서 그 얘기죠? 검사 출신이. 자, 리 교수. 네. 특검 90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었고요. 충분히 했고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그리고 또 하나 더 하자면요. 지금 특검에서 부족하다고 하는 건 사실은 사건을 너무 펼쳤던 것도 있습니다. 지금 더 펼치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특검 말고 검찰도 있습니다. 이제 검찰에게 맡기고 공소 유지 부분에서 특검이 활동하면 된다고 저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남국 변호사. 저는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결국에는 특검이 하고자 했던 것의 가장 핵심은 뭐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에 대한 수사도 전혀 되지 않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재용 부회장을 뭐 구속영장을 발부받긴 했지만 나머지 대기업들, 출연한 대기업도 역시 대가성이 있는 출연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 사실상 우병우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역할만 잘했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작금의 이 사태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특검 수사는 부족하고 연장되는 게 마땅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인 연장 거부에 대해서 야권에서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자료를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헌정사 최악의 결정입니다. 반역사적인 행위입니다. 황 대행이 특검 승인을 자의적이고 정치적으로 결정한 만큼 두고 후회할 일만 남을 것입니다. 국정농단 5인방은 박근혜, 최순실, 황교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측 변호인, 임명진 이 5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야권의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협박과 위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인신공격까지 일삼습니다. 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로 이 여야 간의 이 공방이 갑자기 좀 더 거칠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특검 연장 요청을 거부하면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할 거라고 하는 거 뭐 황교안 권한대행들 몰랐겠습니까? 어쨌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출마 쪽으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으니까 보수표 모으기 위해서 결국은 거부를 선택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죠. 예,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황교안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정치적 선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그거하고 관계없이 그냥 법률적 또는 총리 권한대행으로서의 행정적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X, O. 뭐 이렇게 딱 나뉩니까? 그러니까 정치적 판단이라고 두 분은 보시는 거고 아니다. 행정적인 판단이다라고 보시는 거고. 그렇지는 않고 정치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두 분은 이해 안 되는 게 이겁니다. 예. 만약에 정말 황교안 권한대행이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연장하죠. 왜? 여론조사에 보면 지금 연장 여론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황교안 권한대행이 정말 대통령에 욕심이 있다면 제가 볼 때 연장시키고 출마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인기를 얻을 거다? 그렇죠. 그런데 다시 들어보세요. 그렇지만 지금 황교안 대행이 만약에 연장 안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일부 10 내지 15% 정도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 정도의 분들한테는 박수를 받을 겁니다. 보수 쪽으로부터. 그렇지만 확장성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결정이 아마 고민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가 대통령 정말 한번 해봐 그랬으면 오히려 저는 연장했을 것이고 아니면 내가 출마하더라도 알겠습니다. 당선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황교안 권한대행도 적어도 생각이 정치적인 선택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네. 정치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김유정 의원? 예, 매우 정치적이라고 생각하죠. 검사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 이 법적인 이걸 몰라서 특검 연장 수사기간 연장을 거부했겠습니까? 저는 매우 정치적으로 대선을 염두에 두고 한 행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아까 이제 확장성을 생각하면은 아마 수용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그렇게 되면은 보수 쪽의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포함해서 보수 쪽의 후보가 되기는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이를테면 쐐기를 박는다는 차원에서 본인이 지금 두 자릿수 지지율 유일한 보수층의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집토끼를 단속하고 확실한 보수 후보로서의 각인 알겠어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변호사 같은 생각? 네,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그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걸 뭐 법률적으로 판단하거나 뭐 사실상 특검의 연장 사유가 있어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이미 특검을 연장해 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난 2월 중순경 국회 대정부 발언에서 사실 그때가 한 10일경이었는데요. 이제 질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연장을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특검이 열심히 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엉뚱한 궤변성 발언을 한 겁니다. 이미 그때 당시에 연장을 안 할 생각을 마음을 먹고 있었고요. 오늘 발표한 어떤 특검의 연장 안 하겠다는 사유를 보게 되면 10가지인데 김 변호사. 네. 그러면 그때 언제 12월? 한 2월 10일 정도. 2월 10일 날이었습니다. 네. 그때부터 다 이게 정치할 생각으로 정치를 할 생각이 아니라 이미 정치적으로 이 부분은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내린 겁니다. 오늘 발표한 어떤 사유들을 보면요. 10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유가 될 만한 것들은 전부 다 끌어서 연장을 해주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을 보면 이미 본인 스스로가 하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정치적 얘기가 정치적 결단이 아니다. 정치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이렇게 나올 거 뻔한데 탄핵하겠다고 나올 거 뻔한데 뭐하러 그 카드를 봤습니까? 지금 숫자를 봤을 때 저는 절대로 그거 아니다. 정말로 법대로 봤을 때 굳이 연장할 필요가 없다라고 본 것이다라고 봅니다.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자, 보십시오. 저는 야당에도 책임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이미 특검이 발족할 때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처럼 70일로는 부족하다. 한 1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야당이 중심이 돼서 특검을 구성할 때 70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볼 때 자꾸 부족하다고 하시지만 역대 특검 중에서 이번 특검처럼 열심히 하고 잘한 특검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러세요. 현직 장관을 처음으로 구속시켰죠. 전직 장관 포함해서 저는 서너 명 장관, 수석, 실장 저는 이번 특검요 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더 많은 일 시키려면 기간 처음부터 70일 하면 안 됩니다. 저는 이 짧은 기간 동안 특검이 어마어마한 일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부족하다? 저는 할 만큼 했다.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저도 연장에는 1년 동의하지만 아쉬움이 있다면 그러면 여기에 70일에 맞게
특검이 활동해야지 왜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그 다음을 보고 애매모호하게 했느냐. 그건 특검에 그건 잘못 좀 있다고 봅니다. 아니, 저도 짧게 네.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 특검 기간이 사실은 특검이 그렇게 일을 열심히 할 거라고 하면 기간을 늘렸어야 되는 거 아니냐. 처음부터. 야당이 문제다. 야당이 주도했는데 그렇게 한 거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시는데 사실관계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세요. 그 당시에 야당은 120일 이상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이 합의를 안 해줘서 야당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어쩔 수 없이 90일에 합의를 해줘서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특검 그게 바로 변명입니다. 저도 의원 잠시 해봤지만 그거는 변명에 불과합니다. 정말 야당이 진정성이 있다면 그 당시 분위기를 보십시오. 촛불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때는요 정치인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촛불과 미디어의 승리였습니다. 그렇다면 따라갔어야지. 그걸 갖다가 뭐 여당 핑계대고 지나간 뒤에 그거는 핑계대는 거지. 탄핵안을 가결시켜야 된다. 그렇게 국민적 여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당시에 새누리당은 탄핵을 반대했었던 당입니다. 근데 특검에 동의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20-30명이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만 보면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90일 예. 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30일 이 안에 다 찬성을 한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까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150일 정도 했어야지. 아니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30일을 연장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법에서 그렇게 여지를 뒀었죠. 할 수 있는지 마는지를 선택하라고. 근데 그래서 결정을 했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불복을 계속하게 되면 그러면 30일 더 연장하고 나면 마음에 들겠습니까? 이번에요. 12명, 13명의 피의자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많이 한 특검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30일 한번 연장해보면 좋겠어요. 자, 또 하나. 일부 평론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민주당도 내심으로는 강하게 이걸 안 밀어붙였다. 이유가 뭐냐면 이번에 보니까요. 만약에 특검이 30일 연장한다고 치면 그리고 10일 정도에 탄핵이 결정된다고 치면 인용된다고 치면 박근혜 대통령이 특검에 소환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포토라에 쓰는 겁니다. 그렇죠. 강제 소환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면 대통령 캠페인에 이미 들어갔는데 야당이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걸 생각하면 역풍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그 정의당만 열심히 이번에 싸웠고 제가 볼 때는 농성도 하고 있는데 그래요?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뭐 요구는 했지만 제가 볼 때 제일 강하게 한 건 정의당, 두 번째가 국민의당. 네, 민주당은 오히려 숫자가 많은데 총리 공간에 농성도 안 하고 제가 볼 때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흉내만 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정치적 고려도 게 아닌가. 뜨뜻미지근했다 그랬어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아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입당 원서도 제출하고 제가 오겠습니다. 왠지 그걸 대변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꼭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뭐 포토라인에 쓰거나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고 해서 역풍이 불 거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2월 초에 했던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요. 대선 전국에서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뭐냐라고 했을 때 두 번째로 뽑은 게 적폐청산입니다. 그 적폐청산의 대상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전혀 근데 제가 그렇지 지금 않다고 이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생방송 중에 제가 자신은 없긴 한데 작년에 그 특검 그 여야 협상 과정에서 사실은 기간도 협상 대상이고 특검 후보자 선정도 이 협상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새누리당 쪽에서 당시 새누리당 쪽에서는 기간을 좀 70일과 플러스 30일 하는 쪽으로 뭔가 좀 무게 중심을 둬서 협상을 했고 대신에 후보자 두 사람은 다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이제 양보를 했고 사실은 야당 쪽에서는 그걸 받고 서로 약간씩의 거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치적 타협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어느 쪽이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였다 뭐 이렇게 재단하고 토론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어쨌든 제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제 특검이 이제 끝났고 그러니까 이런 공방들이 또 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진성호 의원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를테면 어떤 형태로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이후에 사법 처리 문제가 바로 뒤따라올 텐데 그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또 다른 차원에서 좀 이제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다뤄야 될 주제인데요. 그 점들이 이제 미리 나왔습니다만은 저희들이 나중에 하여튼 그 문제를 다루게 되면 좀 다뤄보겠습니다. 심도있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말씀 나눈 사이 2000번째 문자는 아까 도착했습니다. 2925님이세요. 예. 제가 약속된 선물 보내드릴 거고요. 조금 뒤에 3000번이 들어오게 됩니다. 예. 네, 샵 4560 100원이 유료 문자입니다. 자, 이 네 분의 힘이 대단하시군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문자 3000건이 지금 가까이 와 있습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표도요. 특검 연장 무산을 두고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대통령과 총리가 헌법 유린과 국정농단의 한 몸통임을 드러냈습니다. 끝까지 나쁜 대통령이고 끝까지 나쁜 총리입니다. 후한 무치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전혀 없는 최악의 한 팀입니다. 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이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과 총리 최악의 한 팀이다. 이렇게 대통령과 황교안 권한대행을 한 몸뚱이로 딱 이렇게 규정하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저 비판에 동의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비판은 비판이지만 저건 동의할 수 없다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십시오. X 두 분이시고 O 두 분이시군요. 두 사람이 한 몸뚱이다. 김의원.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황대행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해고 통지 받았던 분인데 김병준 총리 그 내정자가 네. 있었을 때 네. 그랬는데 거의 기사회생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뭐 소위 대권 후보로까지 거론되는 이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이 박근혜 정권 내내 법무부 장관도 했고 또 총리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될 당사자가 이제 와서 마치 알겠습니다. 한 걸음 떨어져서 나는 책임 없다. 또 특검 뭐 연장 거부 이런 거부권이나 행사하고 뭐 이런 상황이 저는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 네. 아니다. 예, 저는 문재인 대표 아까 그 내용을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봐도 네. 이 지금 황교안 총리는 원년부터 법무부 장관다고 했기 때문에 같은 운명체인 건 맞습니다. 그건 누가 부정합니까? 그런데 다시 나왔습니다. 같은 말을 적어보십시오. 후한무치하고 무책임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움도 전혀 없는 최악의 한 팀이고 나쁜 총리고 왜 저분이 저런 말을 할까? 저는요, 제발 이제 문재인 전 대표는 지금 확고한 지지율 1위인데 같은 말을 하더라도 과거에 진보 정치인들이 비판받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X 가지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네 가지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께서는 이제는 저렇게 표현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물론 저 입장에서 정치적 주장하는 건 자유시지만 사실이 그렇다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꼭 표현을 해야 됩니까? 저는 저런 것들이 대한민국 정치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갖다가 두 편으로 나누는 역기능이다. 그래서 좀 이제 문재인 전 대표 참모님들께서도 조금 KBS 아나운서 알겠습니다. 들어갔습니다. 좀 언어를 좀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예. 이 국정농단 잠깐만요. 이런 상황에서 잠깐만요. 우리 진성호 의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X 가지 그 대목은 조금 책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왜냐하면 그게 유시민 전 장관도 그렇고 책에 나왔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긴 해도 저희 TV조선에서는 네. 취소해 주셨습니다. 네. 자, 말씀하시죠. 자꾸 정치적 품격 말씀하시는데요. 이 상황에서 저는 한마디로 더 떨어질 품격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충분히 하실 얘기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요? 예, 자. 갑자기 지금 너무 분위기가 싸한 얘기가 나와가지고요. 너무 이 말이 혹시 걸리는 게 아닐까 싶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약간 과격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황권한 대행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본인은 그래도 굉장히 고심해서 이야기를 하고 법률적으로 생각한 뒤에 지금 행동한 건데 다른 게 아니거든요. 법률적에 있는 안에 법조문 안에서 움직인 건데 저렇게 한 몸통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문재인 대표도 법률가인데 그래도 법을 해석하는 부분에 마음은 들지 않지만 존중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네, 저는 저 발언 자체가 굉장히 수위가 낮은 발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요. 국민들의 어떤 분노라든가 지금 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위반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따르면 훨씬 더 적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황교안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무한 연대 책임을 지고 정치적인 책임뿐만 아니라 어쩌 보면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는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청와대 압수수색 해야 된다고 했는데 청와대 압수수색 막았죠. 특검 기간 연장해야 되는데 연장 기간 맞았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AI도 못 막고 그다음에 구제역도 못 막고 그다음에 북한 도발도 못 먹은 사람이 특검 수사만 방해하고 특검 수사만 막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문재인 전 대표의 나쁜 대통령, 나쁜 권한대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품격을 갖춘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에 한 말씀만 드리자면요. AI도 그렇고요. 정말 뭐든지 모두가 막을 수 있지는 않아요. 물론 노력은 다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황군항 대행의 모든 책임은 아닌데 이상하게 계속 AI도 못 막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청와대를 압수수색 못한 부분도 원래 법적으로는요. 그 부분도 역시 허락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우기는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야권에서 황교안 권한대행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바로 그런 이유로 또 그런 마음으로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탄핵하려고 하면 그것도 권한대행이니까 아마 3분의 2가 필요하겠죠? 아니 과반수입니다. 아니요. 3분의 1 발의 총리로 하면 됩니다. 헌법 65조에 헌법을 합니까? 아니 총리가 탄핵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요. 3분의 1이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러면 권한대행까지 자동적으로 총리가 아니니까 권한대행도 같이 나가는 거죠. 자,
그런데 바른정당 쪽이 지금 빠졌어요. 바른정당은 지금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바른정당의 입장이 뭐죠? 지금 저 자료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예. 예, 바른정당 여기 예. 네. 예, 정병국 대표 얘기가 있습니까? 같이 듣겠습니다. 권한 대행 현행 헌법이나 그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들하고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가를 논의했지만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 갑니다. 더민주당이 소극적이지 않나? 집권상이요. 그런데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리를 탄핵하는 거고 3분의 1의 발의와 과반수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만으로도 이게 지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분한테만 드릴게요. 아니, 네 분한테 같이 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정의당, 야3당이 바른정당이 빠지더라도 황교안 권한대행 탄핵 절차에 돌입할 거라고 예측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못할 거다 또는 안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돌입할 거다가 돌입할 거다 셋. 네. 그리고 못할 거다 또는 어느 쪽이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저는 못할 거다 안 할 거다 둘 다. 예, 먼저 설명해. 자, 이건 좀 내기하면 하고 싶은데요. 한번 봅시다. 자, 잠깐만요. 내기 받아주실랍니까? 한 10만 원씩 걸까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유래 교수님 바꿨습니다. 내기가 굉장히 무서운 거군요. 저 원래 이거였어요. 착각하셨군요.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웃고 떠들어서. 예. 아니 물론 많은 국민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기간을 연장 안 한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실 거예요. 좀 인정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런 것이 탄핵 사유다? 앞으로 그러면요. 다수당은 횡포 그러니까 근데 150석만 넣으면 건건이 우리와 정치적 견해가 다르면 총리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에다가 두 번째 지금은요. 자, 김정남 피살됐죠. 지금 뭐 북한 미사일 쏘고 있죠. 대통령은 지금 유고 상태 있죠. 그러면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도 지금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이 사람 날리면 그럼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되면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이 짧음을 잠시 못 견디고 황교안마저 우리 이번에 마음에 안 드니까 날리자. 저는요. 야3당 저는 믿습니다. 그분들 중에도 상당히 생각이 다른 분들이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단언컨대 이분들 황교안 총리 탄핵 강행 안 한다. 추진 안 한다. 또는 못 한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네. 저 내기에도 좋다고 그러셨는데 김 의원님 내기 받아주시는 거예요? 네, 받겠습니다. 근데 그럼 10만 원? 네, 10만 원. 근데 잠깐만, 이거는 저희 방송의 품격을 위해서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희정 의원님. 죄송합니다. 밥 사는 걸로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여러 방송에서 이제 많은 패널분들 말씀을 하시고요. 또 그 정부 측에서도 얘기하는 것이 유일호 경제부총리까지 가면 더 잘하겠느냐. 그러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에 대한 이거는 폄훼성 발언이 아닌가. 맡겨보지 않았잖아요.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또 야3당 이제 뭐 가도 상관없지 않은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야3당이 모여서 이렇게 합의한데 그러면은 시간도 없고 다들 각자 뭐 대선 국면에서 뛰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여서 왜 합의를 합니까? 저는 적어도 분명히 발의할 것이다.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 변호사? 지금 이제 뭐 탄핵 사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법률적인 부분을 해석을 분분한데요. 사실상 그 특검법 구조 사망을 보게 되면 특검 기간 연장과 관련된 그 주체가 황교안 권한대행이 아니라 특별검사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주체가 특별검사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승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축소되는 어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법률 위반도 사실상 따져볼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그 권한대행의 뭐 황교안 권한대행의 역할이나 이런 걸 보면 특별검사의 수사나 아니면은 향후 검찰의 수사에 굉장히 걸림돌으로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하면 탄핵을 해야 된다. 할 것이다라기보다는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이 좀 큽니다. 김 변호사가 이게 지금 황교안 권한대행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안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야당 입장에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상 뭐 중대한 뭐 작은 법률 위반이다라고 한다면 그냥 넘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이것은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나머지 특검이 하지 못한 수사를 더하는 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치예요. 고 박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법치로 안 된다, 정치다 이러시거든요. 정치로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해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만약에 탄핵이 생각보다 쉽거든요. 총리 탄핵은. 탄핵이 될 경우에 그 후폭풍, 후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 선거 딱 바로 나갈 수 있거든요. 지금은 내려놓고 나가는 거에 대해서 위험 부담이 있다라고 계속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탄핵당해서 나가게 되면 그다음 그 폭풍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 폭풍이라 하면 야당을 걱정해 주시는 건가요? 네, 제가 걱정했습니다. 아니, 짧게 좀 한마디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김 전 의원 말씀하신 유일호 경제부총리 이야기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뭐 능력이 있다는 걸 믿지만 지금 야당에서는 그 경제부총리만해도 일을 잘못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뭐가 지금 걸려 있습니까? 경제가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 안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경제부총리가 경제도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을 또 총리까지 시킨다? 총리 청문회는 다른 장관하고 다릅니다. 이유가 뭔가 총리를 자질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총리 청문회를 안 받은 분이 그래서 야당이 비판한 거 아닙니까? 그때 황교안 총리가 그때 대통령 후보 이야기 나오니까 그 뭐 유일호를 총리 직무대행 하나 비판하는데 지금 다시 유일호 경제부총리 잘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은 제가 좀 아까 힘듭니다. 진성호 의원 발언 중에 유일호 부총리 관련 부분은 유일호 부총리를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김재정 의원이 이제 그렇게 아까 한 말씀 하시는 바람에 이제 지금 해명을 하신 거예요. 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 예,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바른정당이 황교안 대행 탄핵에서 빠지기로 했잖아요. 예. 그래요. 바른정당의 속마음을 들었다 말씀 좋겠어요. 바른정당의 속마음. 당의 속마음. 자, 한번 써보시죠. 네. 바른정당 다섯 지금 여기 글자가 어떨까요? 5글자. 안 나왔는데 지금 바른정당이요. 이 탄핵 정국 속에서 그 굉장히 중요한 이 어떤 역할을 해왔어요. 사실 바른정당이 아니었으면 탄핵 의결 됐겠습니까? 예, 그리고 또 여기까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집단 탈당을 했는데 지지율에서는 지금 한 2달 가까이 됐는데 한국당에 비해서 또 많이 떨어지고 있고, 뭐 어떤 안팎으로 여러 가지 격동도 많았고 어려움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 권한대행 탄핵과 관련해서 바른정당의 입장이 이거 아닌 것 같다라고 나왔는데 속마음이 어떠냐? 나도 보수야. 내 코가 석자. 법을 살피니 샌드위치하고 느낌표. 네. 야, 근데 이렇게 쭉쭉 그어야 돼요? 법을 살피자. 내 코가 석자. 예. 네. 바른정당이 야심차게 당을 창당을 해서 나왔고 그럼 바른정당이라는 이름을 만들었을 때 나머지 당은 다 올바르지 않은 정당이란 말이냐는 이제 그런 농담 섞인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바른정당이 그냥 사면초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지율 안 오르죠. 대선 후보도 이렇다 할 없는 그런 상황에서 황교안 대행 또 자유한국당 또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당을 추스르기도 굉장히 벅찬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아마 이 탄핵안까지 같이 총리 탄핵까지 함께 참여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벅찬 상황이다. 내 거가 석자다. 더구나 이 보수 나도 보수야? 네, 나도 보수야. 보수표를 의식한. 그러니까 그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뭐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 이런 것을 표방했지만 사실상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진성 의원님 말씀대로 샌드위치 신세였습니다. 보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밀리고 진보에서는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밀리는 그런 형국이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색채나 색깔을 가지고 중도나 진보 쪽으로 좀 더 확장하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과 관련해서 보수표를 좀 더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보수 색깔을 내가 보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안과 관련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나도 보수야라는 어떤 그런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잠깐요. 7816님이 정말 토론다운 토론을 봅니다. 패널 분들도 정도를 지키며 주장하시는 모습이 멋지십니다. 라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응원 받으시면서 법을 살피니. 네, 분명히 이때까지 탄핵을 한번 해보니까 나중에 뒤에 말이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더니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 법을 살펴보니까 이거 가지고 탄핵 안 된다. 평가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저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뭐 탄핵을 되든 안 되든 간에 어쨌든 이번에 보수 정치 세력은 굉장히 국민한테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냐 바른정당이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보수에게 필요한 거는 반성인데 문제는 바른정당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더라도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샌드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근데 샌드위치라 그러면 어디하고 사이에 끼었다는
저는 쉽게 하면 진보 쪽은 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수 쪽만 말씀드리면 합리적인 보수 또는 젊은 보수 또는 이제 그 아까 경제 민주화를 주장하는 보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이 너무 불쌍하다. 정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렇게 모욕을 주느냐. 아니 법적으로 잘못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국회에서 벌거벗기냐 이런 비판하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데 다만 문제는 저는 그래서 보수 정치가 살아나는 길은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그 설득한다는 거는요. 염치도 없고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바른정당이 이번에 그 황교안 직무대행에 대해서 했던 그 선택은 다르다고 봅니다. 저 개인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네, 진성호 의원님 말씀하신 동안에 저희 고성군 라이브쇼가 문자 서비스를 개시한 이후 처음으로 4,000번을 넘었습니다. 0507님, 내용은 탄핵 얘기 지겹다.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의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샵 4560번 100원 유료 문자 서비스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 얘기를 오늘 많이 하는데 오늘 조사에 자유한국당의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가 있었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인데 여기에도 지금 자료 나오죠. 황교안 19.9, 홍준표 10.8, 김문수 5.4, 이인재 5.2, 김관영 4.9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황교안 권한대행의 뭐 지지율도 제일 높고 후보 적합도도 제일 높게 나오는데 그러나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가 전체에서는 1, 2위를 다투고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세력 안에서는 뭐 자유한국당 그리고 또 바른정당도 자기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니까요. 안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문재인 후보 또는 야권의 최종적 후보가 누가 될지 모르지만 꺾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저희가 주관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고 있으니까 일단 문재인 후보가 야권의 후보가 된다고 가정하고 질문 드리면 보수에서는 누가 문재인 후보와 맞설 수 있는 대적할 만한 후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관식으로 한 사람 이름만 써주십시오. 뭐 그게 꼭 뭐 이 사람이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보수에서 이 사람이 나오면 야권의 문재인 후보가 최종 야권 후보가 됐을 때 한번 맞서볼 만하다라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네. 자, 들어주십시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의견을 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황교안 한 사람 나왔고요. 안 보인다. 안십니까? 안 보인다. 예, 안씨가 또 나왔습니까? 안철수. 니까 아니면 안철수와 연대입니까? 안철수와 연대하는 어떤 누군가. 그런 그림이요. 그래요. 자, 지금 쓰고 쉽지 계십니까? 않습니다. 예. 그림을 그리고 자, 보여주십시오. 네. 저는 현재로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능성 있는 후보는 저희가 나와야 알겠습니다. 되나 말아야 되나를 떠나서 네. 황교안 후보다. 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없지만 그래도 황교안이 나온다면 네. 뭐 어쨌든 그 이유는 지지율만 봐서. 지지율만 봐서. 네. 안철수와 연대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뜻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 주자가 어느 후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과의 어떤 연대 책임이라든가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아예 그냥 이번에는 희생을 해서 정말 될 수 있는 안철수 후보,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를 통해서 그러면 연대가 아니라 보수에서 안철수를 완전히 밀어주자. 후보로 영입하면 옹립하면 그런 뜻입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그럼 안철수라고 쓰시면 되죠. 옹립될 가능성이 없어서요. 연대는 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안 보인다. 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의원은 좀 다른 게 뭐냐면 저분은 스스로를 보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신뢰가 되는 것 같고 일단 저는 탄핵이 기각되든 인용되든 간에 탄핵 결정이 난 뒤에 등장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섣불리 예단하는 거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볼 때는요. 아니 박 대통령이 지금 유고 상태도 아닌데 왜 지금 출마 선언을 하느냐. 저는 그래서 지금 황교안 총리라든지 홍준표 지사 같은 경우에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안 보인다. 그렇지만 저는 대통령 탄핵 결정 이후에 선언하시는 분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 물론 바른정당의 유승민 남경필 지사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경우는 지금 선거 출마 선언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에 대한 전례다. 알겠습니다. 예. 자, 황교안. 네, 어차피 대선을 바라봤을 때 다음번 누가 될 것이냐를 봤을 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저 정도 퍼센트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해요. 지금 나와서 어떤 말 한마디를 한 것도 없고 대선 행보를 한 것도 없는데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표께서 들으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몇 년째
계속해서 대선 행보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쌓아 올린 그 알겠습니다. 합이거든요. 예. 네. 우리 시청자들도 좀 문자 지금 주십니까? 네, 황교안 권한대행 이름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안철수 후보라든가 안희정 후보 밀어주세요 하신 분도 있고 네. 김진 후보를 밀어주세요 하시는 분도 계셨고 예. 다양한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황교안 권한대행과 이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 얘기까지 예, 저희들이 질문드렸는데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좀 가보겠습니다. 네. 그 경선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그런데 뭐 파열음도 그러니까 좀 따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이재명 시장이요. 예. 추미애 대표가 전화를 안 받는다면서 유력 후보의 전화를 당 대표가 안 받았던 모양이죠. 이제 큰 좀 한번- 이 아,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후보 토론회가 축소돼 항의차 전화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받지 않았고 콜백도 안 왔다. 대선 후보인데 땡 무시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국민들 탄원 문자가 폭증, 부족 메울 수 있는 공당 예. 시스템도 활용하면 좋겠다. 네, 이런.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게 토론회가 축소됐다 이렇게 항의했는데 문재인 후보는 자기는 토론을 기피한 적 없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후보 중에 내가 제일 토론 많이 했다.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기 있죠? 저만큼 혹독하고 공격적인 검증 거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문재인 후보 정말 토론을 피한다고 생각하시면 O를 들어주시고 아니다. 이거는 저 오해다라고 생각하시면 X를 들어주세요. OX. OX. 이렇게 갈리는 토론을 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네, 저는 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 대략 1위는 문재인 후보 정도로 기정사실화 시켜놓는 그런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서 안희정 지사는 내가 꺾어서 2등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토론 자신 있다 그러니 자신감의 표방이죠. 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이 이제 자꾸 이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는 이유는 대권 행보는 다 하면서 토론하자라고 얘기하면 탄핵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편으로 조금 굉장히 불만이고 야구르기도 하고 기존에 논의됐던 토론의 방식과 횟수에서 알겠습니다. 많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표한테 전화도 하고 했던 모양인데 네. 한마디만 추가하면요. 추미애 대표 SNS에 이렇게 글 올려서 답변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전화 한 통 해주셨으면 얼마나 알겠습니다. 좋았을까 싶습니다. 자, 김 변호사 얘기를 짧게 네. 듣겠습니다. 시간이 네. 다 없어서. 예, 토론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탄핵 이전이기 때문에 벌써부터 대선 주자들이 막 탄핵 뭐 후보자 뭐 관련해서 토론을 한다고 한다면 정말 오만한 것으로 비춰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사정이라서 두 분 얘기만 듣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